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거품, 반도체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AI 거품 터트리나, 키미 K3 등판, AI 주가 폭락, 팍스 실리카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크 주커버그, 이 자식은 이제 하와이에 거대한 벙커 만들고 있고 핵전쟁 터져도 이놈은 살 겁니다. 아니면 이제 자기 여트 타고 태평양에서 이렇게 핵 방사능 이런 거 피해 다니겠죠. 이 주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과 이제 인스타그램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신상을 AI로 뒤진 것 같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이제 건강 상태 이것을 체크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이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혹은 이제 만약에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다, 이런 직원을 어떻게 찾아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 기록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평소에 검색을 하는데 불치병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뒤져가지고 AI로 얘는 잠재적으로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아니면 큰 병을 숨기고 있다. 자, 이거는 회사 이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원들을 골라서 26명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 AI가 어디까지 이용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좀 공포를 던지는 거죠. 이 주커버그, 이 AI 투자 이제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런 짓을 자기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법을 지금 다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방송에서 쭉 이야기해 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언제 터질까, 이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측하면 이미 재벌돼 있죠. 이것은 결국 어떤 사건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락 트렌드가 또 물론 좀 이제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재차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버블이었다, 이게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AI 버블에 대해서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이렇게 숏을 치는 거죠. 자, 이제 에드 지트론, 이 친구도 이 CNBC에서 나와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급 버블이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과감하게 이제 하방으로 베팅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이 AI 버블이 붕괴되는 거, 이거 사실은 조짐이 좀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 반도체 주가에 가려가지고 이게 AI 주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좀 많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주식이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AI 주식이 올랐는데, 이 AI 관련돼서 이 중국에서 이제 키미 K3가 나오면서 이제 제2의 딥시크 충격이 아닌가.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제 딥시크 충격이 훨씬 큽니다. 오픈 소스로 AI를 돌렸는데 잘 쓸만하다, 돌아간다, 미국 것보다 뛰어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미국 업체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미국의 AI 버블에 이제 AI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것은 어떤 이제 독점적인 권리, 그리고 IT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 이것을 가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 제국적인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리고 오픈소스로 아프리카에서도 중동에서도 남미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개발에 참가하고 사용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제국적인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키미 K3까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이 친구도 이 AI에 대해서 이제 숏을 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AI에는 엄청난 버블이 있다. 지금의 어떤 이제 수익 모델, 이것으로는 현 주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자체가 너무나 과잉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회사에 대해서 숏을 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들, 이 중국이 지금 핵심적인 화두에 올랐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저께 이 상하이에서 AI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월드 컨퍼런스. 여기에 시진핑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여러 가지랑 이제 겹치는데, 하웨이나 중국의 반도체 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키미 K3도 이 출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보고,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AI 주가 이 직격탄을 맞고, 역시 이 하웨이에서 이제 반도체 내어놓고 이러니까 반도체 주식도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AI 컨퍼런스와 함께 키미 K3, 하웨이 반도체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특히 미국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거죠.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주식도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버블들 그 유형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비슷합니다. 1972년에 니프티 50 이것은 미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프록터 앤 gemble, P&G, IBM 이런 거죠. 이런 한 몇십 개 주식이 주가를 이제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이제 니프티 50를 하는데 이것도 버블이 붕괴됐고, 그리고 일본 버블, 닷컴 버블, 그리고 주택 버블, 중국 버블, 2016년도 이제 주식 시장이 크게 폭락했죠. 그리고 AI 버블, 주가 이 움직임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되고 이제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다. 물론 좀 이따 반등을 합니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리고 하락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버블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의 이제 이 반도체나 AI에 특히 한국에서 지금 레버리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레버리지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합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합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기본이죠. 뭐 숏이든 롱이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특정 종목에 대한 뭐 세배수 이런 레버리지 계좌 이게 만들어졌는데, 뭐 저도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미국에서 나온 숫자 이 130만 개 계좌가 날아갔다 거의 뭐 깡통 처리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이 레버리지 계좌를 만들었거나 특정 종목, 당연히 뭐 이 주가지수 선물이나 옵션 이것은 어쨌든 레버리지인데 이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배수 이렇게 되면은 30%면은 그대로 이제 이 깡통이 납니다. 시장과 반대로 베팅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이 영상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제 닷컴 버블인데 닷컴 버블의 주가 추이와 비슷하다. 이 AI 관련돼서. 그래서 이 패턴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이미 꺾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림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점, 가장 꼭대기를 예측하는 거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AI 개발은 이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픈 AI죠.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뭐 5천억 달러, 711조 정도의 초대형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뭐 레리 앨리슨, 손정희, 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이제 TV에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 그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제 CIA가 어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초능력을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화 같은데 이제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미국의 중앙정부가 굉장히 은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이런 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대다수는 폐기가 되었습니다만 또 군사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자, 이 레리 앨리슨이 가장 이제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오라클이죠. 오라클은 SAP와 함께 이제 특히 오라클은 미국 중심입니다. 뭐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죠. 이 기업형 소프트웨어의 강자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 금액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투자하고 이런 거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죠. 이 중국이 한 4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일본이 한 200개, 한국도 뭐 200개 조금 안 되고 유럽 전체를 합쳐도 한 몇백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5,000개를 만들겠다. 지금 한 4,500개 정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 재정적으로 이제 정당한가 이게 문제입니다. 투자했을 때 이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죠. 그러나 수익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인프라를 깐다. 쓸모 없어진다. 이때는 이 회사 투자자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혁신적인 기술이 인류의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할 거다. 이런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죠. 이것은 또 빠르게 오르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 이런 게 이제 응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인프라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뭐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 이것이 미국의 직격탄을 날린 것이 아닌가. 이건 동시에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건 이제 IBM에서 올린 설명서인데 여기 이제 주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것이 과연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론은 사실은 이 투자가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데이터 센터 붐 이런 게 너무 이제 과잉일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빅테크들 여기 다 조인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구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업체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오라클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미국의 기업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나자빠지기 시작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라클이 먼저 나자빠지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돈을 급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오라클은 기업형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춘 상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2025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 주가는 300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뭐 126불 정도, 거의 뭐 한 60%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물론 5년 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높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오라클은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강자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계속 이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엉망이 됐죠. 계속 퍼부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라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정부의 보조 없이는 돌파가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은 이미 수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도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라클의 주가를 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 뭐 그냥 직면한 게 아니고 5년 전에 오라클은 건강했는데 지금은 재무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과잉 투자된 데이터 센터를 안고 이대로 그냥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가? 그리고 적절하게 그 수요에 대해서 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이제 오락용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AI가 기업에 어떤 혁신을 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가 있습니다. 물론 뭐 IT 관련돼서 전산 프로그램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이제 내부 소프트웨어 문제 이런데 물론 이제 혁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조 프로세스 관련된 거 그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응용, AI 응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하드웨어,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미래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레리 앨리슨. 저는 뭐, 이 레리 앨리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요.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렇죠. 뭐 본인 자체가 이제 IDF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은 영생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세계는 나에게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영생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뭐 이런 짓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망가진 재무 상태, 그리고 이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손정희 역시 과거에 이제 많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좀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라클처럼 재정 상태가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영리하게 이 리스크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픈 AI가 자빠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계속 연대해서 어떤 타격을 주고 재정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이 리스크가 좀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주식도 뭐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라클과 비교해서 SAP와 오라클의 문제는 이 AI를 이제 AI 투자를 했습니다만 AI가 오히려 이들 기업의 수익을 갉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AI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SAP나 오라클에 구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혁신자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척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이제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미국 대륙을 침공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디언들과 싸우고 땅을 먹는데 초기의 개척자들은 죽었습니다. 인디언들과 싸우다가 죽었죠. 바로 이게 개척자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라클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팍스텝이 여기서 이제 키미 이 K3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상하이 컨퍼런스와 함께 등장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 왜냐하면 딥시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고 이런데 이 키미 K3는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만들어 봅니다. 좀 이제 하이엔드로 이 AI에 숙제를 준 거죠. 이것을 척척 풀어냅니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것은 이제 오픈 소스로 한 겁니다. 미국처럼 닫혀져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게 되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키미 K3. 이 코스트는 16불, 그리고 이제 페이블 5 코스트는 37불, 2배가 넘습니다. 비교적 낮은 비용에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스피드를 보면은 키미 K3가 좀 빠릅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의 AI, 여기 이제 요금의 문제가 있다. 이제 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해외 서버를 막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구독자들도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키미 K3로. 키미 K3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이제 테크리더, 이 친구, 이 구글에 이제 엔지니어로 있었는데 미국인입니다. 일본계 같은데, 자, 이 친구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 뭐 한 20분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이제 뭐 그런 게 없죠.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키미 K3가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이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시여 제발 AI 거품을 터뜨려 주세요. 우리는 컴퓨터 부품 가격이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인이 쓴 글입니다. 지금 너무 비싸죠. 램 가격 이런 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미 K3에 대해서 뭐 칭찬을 하고, 그리고 야 반갑다 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 이제 이 방송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요금에 AI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뭐 미국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싼 제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여러 가지 다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이게 좀 터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인들은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엔비디아 칩도 없는데 중국이 어떻게 돌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드웨어 관련돼서 중국이 어느 정도 혁신을 거두었는가 아직 모릅니다. 뭐 하웨이 제품 어떤 반도체를 내어놓는데, 물론 뭐 반도체 기술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답니다. 뭐 엔비디아보다 이게 떨어지다. 지금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이제 중국 업체들, 특히 하이테크 관련된 거, 바이오테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방송에서 이런 내용도 보도해드렸는데, 이 파이저가 이 중국이죠. 중국에 이제 어떤 바이오텍 컴퍼니에 2조 원을, 한국 돈으로 2조 원을 주고 어떤 암 치료제입니다. 여기 이제 특허를 사왔는데, 이 중국이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데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거의 기간을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시킨 거죠. 자,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라 부릅니다. 프로덕트 파이프라인인데 이것이 3분의 1로 단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업체, 특히 파이저입니다. 파이저가 중국에 갔더니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테크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AI 반도체. 이 남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제 이 ASML 장비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인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물론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천재가 나와서 퀀텀 점프를 한다. 이 ASML 장비 그 테크놀로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그게 나왔다. 이 퀀텀 점프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하는 일종의 이제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 결국 이 미국이 처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를 많은 미국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 이제 상하이 컨퍼런스에서 참석하는 장면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신경질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제 중국을 다이렉트로 때려고 그랬는데 물론 그 내용이 이제 유권자 명부가 아닙니다. 유권자 데이터인데 뒤에서 다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미국의 AI에 좀 암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회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국인은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진핑이 전 세계 AI 규칙을 새롭게 이제 만든 겁니다. 어떤 IT 관련돼서 제국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리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은 미국 AI 써야 돼. 그리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오픈소스로 여기 이제 도전장을 내밀죠. 미국은 이것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빨리 따라잡은 것이 아닌가. 혹은 미국이 제국적인 지위로 이들을 짓누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나 독일, 한국 같으면 누를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가 중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멍이 발생한 거죠. 시진핑은 세계 AI 컨퍼런스에 올라가서 이 미국이 AI로 이제 너희들의 주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회적으로 당신들의 주권을 AI 혁신의 희생양으로 쓰지 마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AI 이제 제국을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주권은 끝장이야. 자, 이제 중국 중심의 질서로 와. 여기 오면은 너희들의 주권은 개런티 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픈소스로 하겠다. 여기에 뭐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뭐 100여 개 이상의 이제 국가들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뭐 로봇칩, 뭐 중국에서 제품이 나오고 세계에서 이제 여기 박람회 제품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서명이다. 자, 이 국가의 수장들이 이 중국이 만든 여기 어떤 틀 안에, 프레임워크 안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개방적으로 하고, 미국 질서에 가면은 미국의 종속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차관보가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당신들이 이 주권이 조금 희생되더라도 미국의 혁신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와야지 당신 국가들의 경제 미래는 밝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권이 조금 훼손된다. 이것을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도박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뭐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이들 국가들을 좀 비웃습니다만 이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인구로는 뭐 서구 이 G7을 압도하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시진핑은 인류에 대해서 선물을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뭐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질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미국처럼 그 질서에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큰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그럼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야, 뭐 미국, 중국의 제국주의 어떤 패권 싸움 이런 데 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픈소스로 한다. 그래서 나의 자율성 그리고 이 코스트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이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 팍스 실리카죠.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웨이에서 아틀라스 950 뭐 이런 것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 AI 에이전 폰 뭐 이런 것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겨냥한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팍스 실리카 안에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미국 중심의 질서, 이 질서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을 바라게 되죠. 그런데 언제든 세계에는 도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중국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는 여기에 이제 이 하락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 별도의 회담을 갖고 역시 AI 컨퍼런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왕위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과 G7은 전 세계를 이제 AI 통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종속이 되어 있고 일본도 여기에 뭐 사실은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서구는 정확히 같은 AI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내각이 되겠죠. 뭐 대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른 국가들은 백성이 됩니다. 그냥 착취의 대상이죠. 자, 이것을 중국이 이제 뒤집으려고 한다. 여기 이제 큰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극장의 어떤 이제 무대가 확 달라지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계속 이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때렸는데, 이 브라질 때릴 때 공교롭게 이게 상하이 컨퍼런스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룰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 컨퍼런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어놓는데, 확실히 룰라는 반미적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은 중국과 다방면에서 AI뿐만이 아닙니다. 뭐 곡물, 여러 가지 산업, 자원, 에너지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들러 독트린을 했는데, 자, 남미 대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원이 많고 곡물이 풍부한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덩치도 가장 크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브라질을 굴복시켜야지 이 돌로 독트린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뭐 멕시코도 남아 있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에 대해서 이제 또 무역 전쟁을 또 개시했습니다. 루비오가 등장을 했죠. 어쨌든 이 중국 진영 그리고 미국 진영이 이렇게 충돌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가 AI 관련돼서 자신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결국 뭐 구조적인 매출 성장, 기술적인 전환 이런 게 이제 AI에 유리하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주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닷컴 버블 때 한번 보시기 바라면 이 닷컴 버블을 정당화하는 주가 이것이 돌아오는 데는 거의 한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이제 그 레벨을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 특히 통신 관련된 거죠. 모바일. 그래서 이 지금의 이제 AI 주가 그리고 반도체 이게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아무리 밝아도 그리고 이제 수요는 당연히 반도체는 산업의 쌀입니다. 특히 첨단 이제 기술의 뭐 첨단 산업의 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인가? 그리고 물량 충돌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식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희망이 있다고 이것이 주가를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얘 말은 맞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AI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응용에 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주식. 지금 이 반도체 주식이 엄청난 버블 속에 있다. 이것을 비판한 사람들은 한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게 또 큰 반향을 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주가가 정당하다 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 코스피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가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뭐 한국장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일본 반도체 업체들 이 일본이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는 이제 대만, 뭐 미국의 하청업체죠. 그리고 한국 3등이 일본입니다. 4등이 중국이고요. 일본은 여전히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리고 뭐 소재나 장비 이쪽 부문에서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니치 마켓 가면은 뭐 일본 반도체 없이는 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옥시아 여러분들이 이 사건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낸드 플래시죠. 여기에 스스로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 미국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뭐 여기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뭐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지식은 갖고 있지 않는데 누가 보아도 이것은 좀 이제 강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일본 반도체 업체를 이제 때린 것이 아닌가, 뭐 쓸만하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주장을 하고 기술을 그냥 가져와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뒤에서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키옥시아 테크놀로지를 싼 가격에 가져온다. 이것도 가능하죠. 미국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반도체 주식 버블. 그런데 이 반도체도 역시 AI와 별도로 이렇게 이제 주가 차트를 만들면은 버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이제 뭐 이 마사요시 손 관련돼서 마사요시 손이 여러분들 이제 위워크 아시죠?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 미국의 이제 주요 도시에 큰 사무실 빌딩 만들고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결국 몰락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바로 코비드입니다. 코비드 터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재택근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워크는 그냥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기에 뭐 엄청난 돈을 날렸는데 마사요시 손이 AI의 어떤 맹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5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2040년까지. 여기에 뭐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는 거죠. 야, 너 저 위워크에 했던 그런 실패를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옥시아 뭐 미국 특허 소송 이거 강탈극입니다. 강탈극.
나중에 이제 뭐 뒤에서 또 이제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키옥시아 테크놀로지를 그냥 헐값에 이제 미국이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인이 쓴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옥시아 돈 벌자 말자 미국이 강탈해갔다. 자, 우리가 이런 꼴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가. 2020년, 자, 뭐 쭉 나옵니다. 론, 그리고 이제 프로테리얼, 이 야마자키 마지, 그리고 리코, 요코하마 고무, 스미토모 화학, 카와사키 모터스, 그리고 2000년대입니다. 토요라, 닛산, 니폰 하츠소, 도요 타이어, 타케다 약품, 80년대 도시바, 히타치, 후지치, NEC, 미츠비시 전기, 이런 내용들은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나 금성 이런 데 이제 오래 근무했던 분들 잘 아시죠? 1980년대. 미국이 특허권 주장하고 소송전 걸고 테크놀로지를 가져오면은 또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또 만들어지고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데서 쓰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뭐 반도체, 자동차, 액정 여기서 세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수익을 내면은 미국이 특허 침해, 독점 금지, 반독점 금지 이래가지고 뭐 들어와서 배상금, 합의금 뜯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무력화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헐값에 사오고 뭐 그런 합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The American Trap, 이거 이제 오디오북으로 저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뭐 읽은 게 아니고 들었죠. 운동하면서 이제 좀 들었는데 한 5시간 정도인데 뭐 재밌습니다. 미국이 이 프랑스 알스톰은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관련된 테크놀로지는 엄청 쳐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프랑스가 최상위권이 아닌가. 물론 뭐 여기 이제 러시아가 상위다. 이 러시아 기술 이런 것을 뭐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러시아가 최상위고 그 다음이 프랑스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국이 알스톰의 원전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프랑스인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콜롬비아나 이런데 MBA로 유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알스톰의 중역입니다. 이 뉴욕 공항에서 체포되어서 고초를 치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미국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이 세계에서 미국의 이제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뭐 여기 천재들 많이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이 방송 만들면서 서구 뭐 G7 깝니다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유럽 국가의 지식 인프라, 미국의 지식 인프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서 턱밑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죠. 이탈리아 같은 데서 첨단 부문에서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전쟁을 겁니다. 경제 전쟁이죠. 그리고 무력화시키고 빼앗아오고 아니면은 이제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업을 아작을 내버리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The American Trap. 이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경제 전쟁.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간략하게 이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미국이 과거 이제 어떤 업체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서 테크놀로지를 뭐 무력화시키고 빼앗는가. 이것은 이 경제나 기술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제국의 힘. 이 제국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일본 키옥시아 판결 누가 봐도 강도질이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미국은 일단 지켜보다가 미국 기업에 위협이 되거나 혹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야작을 내고 빼앗아옵니다. 미국적 혁신의 비밀은 두뇌가 아니라 제국의 강제력이다. 물론 뭐 미국에 두뇌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좀 심하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런데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안에는 미국의 브레인도 있지만은 미국의 외교력 그리고 사법망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제 전쟁을 하고 이제 소송을 해서 빼앗아고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하드 파워는 대표적으로 전쟁 그리고 제재입니다. 자, 이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국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죠. 이 미국은 어떻게든 이 강한 부강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국주의는 계속 키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남용이 문제입니다. 남용은 힘의 소진으로 이어지고 엄청난 반발을 부르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역대급으로 좀 미국의 힘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 소프트와 마찬가지죠. 이것은 후과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 한국 이런 데서 또 이제 반발이 나오게 되면 모두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무력으로 두들겨 팰 수가 없죠. 모든 힘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모름지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뭐 한국의 지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이 한국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미국에 빼앗기는 게 물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아주 일부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나라가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빼앗으면 그 기술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반도체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청으로서 이제 이 부를 누리게 되고 뭐 이런 독특한 구조죠. 자, 그리고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금 한국 들어와서 뭐 이제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쿠팡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미국 대미 투자 관련된 거다. 아직 1차분 200억 달러도 보내지 못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때렸는데 쿠팡에 대해서 미국이 본때를 보이겠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이 감히 소송을 걸어서 뭐 수천억 원 배상을 요구한다. 이런 것을 미국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아메리칸 출입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거 관련된 책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책들. 자, 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 소송을 걸고 뭐 이렇게 징벌적인 뭐 벌금을 때린다. 이런 경우는 미국이 이제 다 달려들어서 이제 빠개버리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하고. 이것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 관련돼서 대미 투자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무슨 돈으로 보낼 겁니까?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이거 원래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이 한국의 국가 재정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쓰여질지 이것도 모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이 트럼프와 엄청난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충돌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미국이 한국 정부를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건데 이 돈을 그냥 어디 보내고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되죠. 물론 한국과 미국 경제적인 어떤 유대 이런 것은 깨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정치적인 충돌 어떤 경우는 이 소나기가 내릴 때는 두들겨 맞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감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는 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결국 한국은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환율 관련된 문제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 공적 부채 규모 정말 뭐 이건 이런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대미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나중에 이게 대비 뭐 그냥 뭐 어나인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9.5 올해 안에 40을 찍을 것 같습니다. 40 트릴리언 달러. 알렉스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3차 대전을 할 거다. 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전쟁이야말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쟁이 어디서 터진다. 예를 들면은 일본과 중국이 치고박는다. 그래서 뭐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이것은 미국과 유럽에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싸우게 된다. 전쟁이 터진다. 뭐 이 기흥 이런 데 박살이 납니다. 이건 일본과 미국, 유럽의 축복입니다. 또 자, 러시아와 유럽이 뭐 핵전쟁을 한다. 전술핵을 해가지고 뭐 프랑스에 뭐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큰 전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은 다릅니다. 중동에서 큰 전쟁이 터지면은 미국이 코피를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엄청난 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 페트로달러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란에서 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작살이 나는 거죠. 정말 이 세계라는 거 좀 끔찍스러운 겁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뭐 큰 전쟁이 터지게 되고 상하이가 파괴되고 한국의 기흥, 창원, 뭐 여수 뭐 이런 데 박살이 나고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은 정말 뭐 그냥 입이 귀에까지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역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한국 보고 이렇게 계속 굉장히 좀 꾀를 부리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뭐 쿠웨이트, 당장 뭐 쿠웨이트
지금 이 정유 시설화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 담수화 공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기 또 이란이 때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경고성만 보냈습니다. 이 담수화 시설이 있으면은 옆에 이제 돌리기 위해서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때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미국이 공세를 강화하면 담수화 공장을 때릴 겁니다. 그럼 쿠웨이트 사람들 일주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가야 됩니다.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방송이 길어져서 내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 보러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